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지난해 첫 방송으로는 고봉산 정상이 54년 만에 개방되는 좋은 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두 번째 뉴스는 신청사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지은 건물을 그대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시청사가 너무 작고 낡다 보니까 11개의 빌딩에 시청사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 신청사를 새로 짓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준 전 시장은 2년 정도에 걸쳐서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부지도 검토해서 원당 소방서 앞에 부지를 고향 신청사 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제 공모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설계까지 이렇게 마친 상태였는데 바로 그때 이동환 시장이 새로 당선되었습니다.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청사를 원당이 아니라 백석으로 이전하겠다고 기습 발표를 냈습니다. 문제는 이 발표가 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더군다나 시청을 건립하는 시청 건립단 공무원들도 모른 채 전격 발표되었다는 것입니다. 임기 내내 이 시청사 문제로 본인도 괴롭고 고양시도 괴로운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 절차상의 많은 부당하고 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로 인해서 시청사는 결국 백석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갈등만 많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청사를 빨리 건립하지 못하면서 건립 비용은 또 눈덩이처럼 붉어지고 또 주민들의 갈등은 더 심화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켜보던 주민들이 주민소송단을 구성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주민소송단 대표이신 윤용석 전 시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됐고 소송의 개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고요. 왜냐하면 민선 7기에서 4년 내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리고 의회와 주민들하고 같이 이 신청사 문제를 마무리 짓고 이미 착공 단계에 있었는데 그걸 백석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행정 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주민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봤고요. 그래서 도민청원, 주민소환, 주민감사, 주민소송까지 가게 된 거죠. 네. 신청사를 옮기려면은 경기도에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전 네.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있어야지 경기도에 이걸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이동환 시장이 예비비로 7,500만 원을 시의회 동의 없이 썼고 이번에 최종 법원의 판결이 7,500만 원을 시의회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들었거든요. 네, 재판에서 마지막에 시의회가 예산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 잘못 썼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상해라 하고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 요구가 가면 시장은 바로 즉시 그 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에서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너무 조금 어처구니없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시에서 7,5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체 셀프 감사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셀프 감사 내용이 도대체 뭐였던 겁니까? 그 내용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요. 1차 추경에 자기들이 용역비가 발생되는 거를 1차 추경 편성 이후에 알았다. 그래서 입력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주민감사할 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립단 직원들이 자기들이 그 직에 보임되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 시정연구원에다 기초 자료를 위한 용역도 주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1차 추경의 입력 마감은 2월 20일입니다. 네. 그 사이에 한 달도 더 여유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몰랐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 네. 더 어처구니 없는 건요. 네. 실제로 예비비를 건립단에서 주민감사 증언할 때 네. 저희들은 예산 담당관실하고 감사실에 일상감사까지 받아서 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은 일상감사 이 예비비 써도 된다라고 협의한 부서예요. 네. 그럼 본인들이 이 예비비가 잘못 쓰여진 거를 용인한 부서가 그걸 자체적으로 또 감사한다? 내가 한 행위를 내가 감사한다? 이건 자체 감사잖아요. 이건 감사의 원칙에 어긋나죠. 네. 셀프 감사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법원이 변상을 하라고 했는데 고양시가 우리는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위치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예.
변상을 안 한 거는 위법하다. 네. 그건 변상하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우리는 변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네. 하면 이 민주주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양시가 법원보다 더 상위에 있나요? 네네. 그건 아니죠. 이건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다. 네. 법이 있는 이상은 변상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도 있고 또 경기도 감사도 네. 다시 제기하곤 해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갈 겁니다. 법에서 판결까지 내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다시 항변을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법 위에 고양시 행정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때는 정말 많은 공무원도 피해고 지역사회도 피해고 경제도 피해인데 이런 거를 주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이 참여를 해서 단체장의 불법적인 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주민감사라든가 도민청원 또는 주민소송까지 있지만 주민들이 하기엔 너무 힘이 든 거죠. 네네.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번에 주민소송을 하면서도 가장 분노하고 힘들었던 것이 비용이라든가 네. 모든 것을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했는데 시는 우리가 낸 예산을 가지고 유능한 로펌의 변호사를 썼습니다. 네네. 우리 세금으로 시는 로펌의 변호사를 쓰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또 자료 네.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웬만한 의지가 없으면 이게 끝까지 갈 수 없는 구조구나. 앞으로 이런 공익적인 주민감사, 주민소송 이런 관계는 시에서 일정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 시장이 독단적인 행정을 할 때는요, 언론이나 또 시민 여론 또는 시민사회의 저항, 이런 어떤 합리적인 행동이나 참여에 의해서 그런 독단적인 행정이 바뀌거나 개선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합리적인 요구나 시민들의 저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걸 고집을 한다면 사실상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자치, 지방 분권과 자치는 민주주의의 산물입니다.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귀한 가치가 있는 건데 시장을 한번 잘못 뽑으면 이게 4년 내내 주민들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 또 쟁점이 내가 뽑았지만 자치단체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다면은 주민들이 다시 소환을 할 수 있고 또 의회가 제재를 할 수 있고 이런 주민 참여에 의한 소환제도, 그 다음에 의회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의 사례를 계기로 전국적인 좀 이슈가 되어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여론이 독단이나 전행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명칭이 주민주권 실천 주민소송단입니다. 주민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불합리한 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해주고 그걸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올바른 지방자치가 발전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대통령은 잘못을 크게 하면 탄핵이라도 해서 대통령의 직을 내릴 수 있잖아요. 자치단체장은 어렵습니다. 자, 이 현실을 고양시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개선 방안을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